피해자 유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유행한다고 생각해서 범행하신 건가요? 네, 평소에도 도검 소지하고 다니셨나요? 아닙니다. 직장에서 들어와 있었던 게 사실인가요? 마약 검사는 왜 거부하신 겁니까? 개인 스타일 때문에 안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일본도 살인 얼마 전에 있었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분노케 했죠. 근데요, 황당 옹호 댓글이 달린답니다. 이 관련된 기사의 댓글에. 근데 알고 보니 이게 누가 썼다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해서 너무나 많은 충격을 줬는데 이 사건 관련된 기사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런 댓글을 누군가 썼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범행 동기 공익이라면 국가는 망자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그러면 범행 동기가 공익이라고? 이게 공익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런 글들을 자꾸 올린대요. 뭔가 공익적이다. 살해 동기가 공익적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데요.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근데 이게 그 가해자의 아버지라고요? 네, 이 기사 댓글들은 대부분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공분하거나 분노하고 피해자들에게 좀 위로하는 댓글이 대다수인데 그중에 이렇게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한 것이다. 이런 댓글이 있어서 굉장히 눈에 띄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가해자의 부친이 직접 글을 올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 건을 썼다는데 그 댓글 내용이 되게 아까 잠깐 짧게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고 대의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일상이 모든 게 도청이 되고 있다.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다. 이런 취지의 글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범행 동기가 어떤 잘못된 범행의 어떤 그 잔혹한 게 아니라 대의나 본인의 어떤 희생을 가장한 어떤 공익을 추구하는 거라고 포장을 하는 거죠.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 가해자 아버지가 그런 댓글을 쓰는 걸로 근데 나온다고?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는 것이 가해자도 붙잡혀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를 지속적으로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서 범행을 했다. 뭐 중국 스파이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부친 아버지라는 사람도 댓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궤변의 댓글을 줘서 유가족들을 또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해자, 뭐 피의자 가족들은 진짜 고개를 들 수 없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는고 그나마 그래도 선처를 바란다 이런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댓글을 쓰고 이러면은 그 피해자의 유족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근데 이거는 뭐 거의 원래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예. 저는 2차 가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요. 이 아버님 그 가해자 부친이 예. 저는 정신질환 솔직히 말하면 정신질환이 의심스럽습니다. 그 가해자도 약간 이상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가해자도 이제 그것 때문에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의심이 있다고. 예. 그런데 이 부친도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정말 우리 사회 보호 차원에서 예. 좀 앞으로 조심 있게 저는 봐야 된다 보는데 이 정도면 이게 범죄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잖아요. 허위 사실. 그리고 이제 유족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따라서는 이 정도면 이제 그 사자 명예훼손 있잖아요. 예. 즉 고소한다잖아요. 그건 허위일 때만 되고 친구죄거든요. 예. 저는 고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손정희보다 지금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굉장한 모욕일 수도 있고 유족은 너무나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방법이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유가족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 의뢰된 상황이고요. 처벌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례적도 아니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렸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자체를 동기를 미화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대의를 했다라는 건 뭔가 처단할 악을 처단했다는 이 망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허위 사실로 기재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나아가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가족이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인터넷에 올리고 마치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면 예. 그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금액은 올라갈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지금 이게 이제 뒤늦게 최근에 이 CCTV 영상 내용이 좀 공개가 되는데 이 가해자 있잖아요, 피의자.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너무 태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범행 후에 손에 본인의 이제 손에 막 피가 묻고 이런데도 거울을 보면서 뭐 머리를 쓸어 넘기고 뭐 너무나 태어난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건데 일단 예. 한 손에는 흉기가 들어 있는데 지금 저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잔혹한 범죄이기 때문에 흉기가 휘어지고 거기에는 혈흔이 낭자하죠. 본인 손에도 혈흔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태연하게 거울을 본다거나 머리를 만진다거나 또 손을 가만히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혀 죄의식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사람을 죽이면 극도로 좀 흥분하거나 약간 자신도 통제되기 어려운 두려움이 느껴지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타인의 어떤 아픔에 대해서 공감 못하는 성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국 스파이 미행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일종의 망상장애의 피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망상장애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자랑스럽게 하고 온 듯한,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불안감조차 없는 저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태연하게 또 체포가 됐거든요. 참으로 유가족이 저 장면을 보면 매우 언통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까? 일단 경찰에서 비공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장애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 오히려 2차 가해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라고 공개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런데 가족들은 오히려 2차 가해 때문에도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이 사회적으로 이것을 알려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지금 부친에 대한 이런 글까지 확인된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아이들도 있는데 같은 아파트에서 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경찰들도 신변보호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저는 예. 아무리 봐도 이게 경찰의 논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2차 가해를 막으려면요. 예. 엄한 벌로 속에 영구 격리시키면 되잖아요. 무기징역이나. 그래야만 이게 못노가 범죄를 못 하잖아요. 예. 신상을 공개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이 논리가 말이 돼요? 이 신상 공개하면 이게 2차 가해 우려가 있습니까?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영구 격리를 시켜야 된다니까. 2차 가해는 누구를 위한 2차 가해라는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어서 접근했는데. 신상 공개가. 예, 이분이 신상 공개하면 이분이 유족들 보복한다, 뭐 같은 아파트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맥락이 뭐가 앞뒤가 맞아요. 그리고 정신질환 자독의 그 사회 방어 차원에서는 누군지 알아야 조심도 하고 하잖아요. 예. 도대체 이걸 아무리 저 법조인이라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손 변호사님 이해가 됩니까? 약간 선회를 하자면 예. 일단 이 사건은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책임이 정신질환에 일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이 아닌 정상인 상태에서 정말 무겁고 잔인한 계획적인 범행을 했는지는 초기 단계에 모르다 보니 범죄의 중대성, 계획성을 초기 단계에서는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비공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가 선회를 한 거고요. 최원종 사건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분당에서 흉기로 사람을 예. 많이 사망케 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하게 미행 이야기하고 스토킹 얘기를 예. 했거든요.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져도 법정에서 그 감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봤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에 예외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좀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겁니다. 이 피의자 국민 참여 재판을 심하겠답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태어나고 죄의식이 없고 내가 마치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처럼, 공익을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하니까 국민 참여 재판을 해서 국민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 사람들 앞에서 배심원들 얘기를 설명하면 하려고. 내 이 범죄의 동기가 합리화되고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삐뚤어진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은 그 잔혹한 장면을 보면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황당하다고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 중인 거죠?